너무 인기가 많아서 뭐 군통령이요? 막 이런 거 지어내실 거예요? 막 이렇게? 아,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누가 지어냈어요? 모르겠어요. 빨리 사무실에서 막 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지은 건 아닙니다. 자, 음악 주세요. 부부 투자 사무소가 오세요. 나 홀로 집에 그룹 같지 않습니까? 네. 자, 이번 코너는 스펀지의 야심의 스펀지, 우리 인펀지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한번 다 함께 얘기할 수 있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네.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요. 1탄이 인간은 유일하게 집단 따돌림하는 존재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그리고 2편, 인간은 유일하게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존재다. 굉장히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집단 따돌림 그리고 성형이라는 주제에 이어서 자,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될지. 철저히 감추는 인간의 이익이야. 그러나 극한 상황이 닥치면 그 모습을 드러내고야만 하는 인간의 본성.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스펀지 인간 탐구 제3탄. 오늘의 주제는 복수. 본 내용은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한 남자. 그는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이혼한 부인과 딸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그리운 딸과 아내. 끈질긴 시도 끝에 딸과의 만남, 그 기회를 얻게 되는데 시즌이 아빠 얼마큼 보고 싶었어? 이만큼! 하지만 기쁨도 잠시. 뭔가 결심한 듯 남자는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애 없이 석 달 동안 지냈는데 애가 없으니 기분이 어때? 광기로 가득한 남자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SNS에 알 수 없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안갚습니다. 내 아이를 죽이려는 순간이다. 이제 끝났다. 그 말을 끝으로 남자는 결국 사랑스러운 자신의 딸을 살해하고 맙니다. 극단적인 선택. 그는 아내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다 말했습니다. 실제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자신에게 내려진 접근 금지 명령과 끝내 이를 취소하지 않았던 아내에게 앙심을 품었다는 것. 사진 속 남자가 바로 이병헌 아버지 라마잔 아카. 그리고 그의 품에 안긴 아이가 바로 범죄의 생명 야지민입니다. 이 반인륜적인 복수극에 법원은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짓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참혹한 그의 복수. 인간은 유일하게 복수하는 존재다. 맞다. 지난 2011년 5월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위태롭게 병원으로 후송된 7명의 학생들. 모두 하나같이 구토와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데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 고등학교 교실 앞. 사물함 속에 든 낯선 보온병 하나 의심 없이 들이킵니다. 이야, 향 좋은데? 에이, 뭐가 이상해? 야, 한 잔 더 줘봐. 맛있다. 그리고 잠시 후 거품을 밀고 쓰러진 아이들. 마비 증세까지 나타납니다. 과연 보온병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던 걸까?
그 정체는 바로 제초제가 섞인 독극물. 아니, 왜 저기 있어?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독극물 사건을 저지른 걸까?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범인은 바로 같은 반 학생 A군.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개미한테 했잖아. 개미한테? 아니요. 골라. 자신을 벌레에 비유하며 모욕을 일삼는 친구들. 이에 A군은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한 그날 밤, 농약인 제초제에 매실향을 섞어 친구들의 사물함에 넣어뒀던 것입니다. 18세 나이에 벌인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대담한 복수극 독극물 음료수 사건. 이와 같은 사건들 모두 복수란 심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잔인함의 온상. 인간의 복수심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복수심은 본능입니다. 어머.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자기 존중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어떤 공격을 받게 되면 복수심이 나타나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복수심을 만회하려고 하는 공격성이 생기게. 복수란 인간의 본능이자 자기 존중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수심을 만회하기 위한 공격성이랍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복수하는 존재다. 아니다. 같은 무리라면 새끼까지 돌봐준다는 순한 성격의 일본 원숭이도 복수를 한다. 오랜 기간 영장류 학자들과 함께 원숭이의 복수 심리를 연구한 필리포 오렐리 교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원숭이도 복수를 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Zero. My name is Professor Filippo Aureli from Liverpool John Moores University. Yes, it is true. It is possible that Japanese macaques do revenge because they want to show they are aggressive. And in this way, the aggressor will stop the hostility against them. 인간보다 더 고차원적이고도 표독스러운 방법으로 친족에게 복수하는 일본 원숭이. 심지어 상대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 복수를 합니다. 이는 잠재된 폭력성을 과시함으로써 희생되지 않으려는 심리랍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동물학자 앤드류 스미스의 목격담은 이렇습니다. 한 동물원의 개코 원숭이. 사육사가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한다. 이에 개코 원숭이는 인간이 느끼는 복수심을 똑같이 느낍니다. 위험해요. 그로부터 며칠 원숭이는 과연 그날의 괴롭힘을 기억할까요? 저 멀리 사육사가 모습을 드러내자 미리 만들어 놓은 지능뭉치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합니다. 자신을 괴롭힌 것에 대한 응징으로 자신만의 복수를 선택하는 것. 인간 세상에도 동물 세상에도 존재하는 복수. 이쯤에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복수를 결심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 대표적인 심리적인 갈등은 바로 모욕감이죠. 그 모욕감은 상대로부터는 비판에 대한 심리적인 공격성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좀 더 근원적인 거는 자아 존중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다시 말해 인간은 모욕감을 느끼는 순간에 복수를 결심합니다. 케이스 1. 무작위로 휘두르기 시작한 칼부림 사건. 이 사건은 역시 모욕감을